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심의위는 KBS 오늘 밤 김재동 심의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좀 황당한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이거를 발표를 우리 봉우 씨한테 시켰는데 그날 다 휴가를 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근데 제 제목을 안 쓴 거예요. 봉우 씨가 기각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상정됐어요. 상정이 됐는데 어떻게 기각을 해. 그러니까 이건 문제없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각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라고 그랬더니 안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우기는 바가 기각을 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지. 네. 본인은. 그래서 이미 끝났다. 네. 그래서 그래 고집 피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일단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각했어야 되는데 방심위는 의견 진술을 듣게 됐으니 네. 이미 망했다. 네. 자, 이 보고서를 제가 굳이 읽어드리는 것은요. 아직 이 KBS 오늘 밤 김재동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방송에서 보면은 이 KBS 의견 진술 아직 안 들어왔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조선일보 가지고 시비 걸었다, 심영섭 위원이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의 이전에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리 보고서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여기저기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 박진영 이사가 CCBB로도 이제 지적을 했어요. 우리 민원연의 그 이제 시민과 언론에서.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민원연 보고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KBS의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KBS 방송은요. 전체의 18분 정도 방송 중에서 그 문제가 된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는 단 2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이준석 최고위원과 신지혜 공동위원장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날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했다. 그리고 진행자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KBS 이 방송을 지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BS의 공영노조라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문제 삼는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김수근 단장이 방송에 나왔다. 그것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 방송의 내용에서 구성에서 편파적이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방송에서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이 거듭 비판적 논평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구성을 했는데 2분 동안 나온 김수근 단장 인터뷰가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를 논하기 전에 이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나면서 한반도 냉전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올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박람이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작년. 네, 작년이죠. 제가 자꾸 아직. 자, 그런데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되는데 이게 부정적 전망이 많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는 이유가 남북한 내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은 참모진이 서울에서 경호 의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남한층의 반대 여론이 이제 많아서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근 단장은 아니야, 우리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약간 희화적으로 낸 거죠. 아니야, 우리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근 단장의 이런 액션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제를 낳는 것이 뭐 그닥 좋지도 않았다, 좋은 효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난 환영할 수 있다. 왔으면 좋겠다. 나도 왔으면 좋겠거든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그렇다면은 김 단장이 한 말에 방송에서 나온 수위를 볼게요.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세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었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이야기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웃기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박정희와 박근혜는 세습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결떨어지는 말을 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살고 싶냐고 묻자 지금 돈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 돈은 또 왜 얘기해 거기서. 솔직히 북한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 않냐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냥 청년 세대의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이 방송에서 나온 전부거든요. 물론 이 말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에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냥 아주 솔직하게 표현의 자유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 현실을 좀 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그 보수 언론 그리고 KBS 고위 간부 60명이 모인 공영노조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성공하신 거예요. 미끼를 이렇게 던졌는데 덥석 문 거예요. 이건 진짜로.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현실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한 행동. 이게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한 이런 행동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정말 이 정도 발언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어떤 그 우리가 뭐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안보 예민증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찬양이 문제라면요. 트럼프 난립니다.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고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를 먼저 잡아 넣으십시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박정희 박근혜 세습 이런 것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당선됐는데 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은 그냥 일종의 해프닝 수준이지요. 이렇게 진지하게 심의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 소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의견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죠. 근데 의견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지금 4기 방통심의는 의견 진술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의견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이 방송통신 심의 규정에 의견 진술을 언제 주게 돼 있냐면 제재 조치를 내릴 때 주게 돼 있어요. 제재 조치를 내릴 때 의견 진술 안 듣고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재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3기 때는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법정 제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통심의는 4기는 좀 예외적으로 그냥 수시로 의견 진술 자꾸 듣고 있어요.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예요. 뭐 그거를 꼭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법정 제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왜 이 안건이 이렇게 빠르게 상정되었냐는 거예요. 예컨대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에서 심의를 제기한 방송 중에서 10월 4일에 방송했던 것도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은 12월에 방송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2월 방송이 이렇게 긴급하게 속성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우리 거는 안 해놓고 우리 시민 방심위 안건 중 10월, 11월에 방송한 안건 9건이 아직도 심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요정이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했던 이 방송도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TV조선이죠. 예, 10월 초 방송인데. 그런데 왜 KBS의 이 방송만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느냐.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소위 78차 회의록에 나옵니다. 보니까 정강삼 위원이
막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전 위원이 방통심의가 12일 KBS 김제동의 밤에 대해서 심의를 착수한다는 헤럴드 경제의 그러니까 보도가 오보라는 미디어스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회 어떤 직원이 도대체 이거를 심의에 착수한다고 말해줬느냐. 그런데 오늘자에 12일에 없지 않느냐 안건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처에서 현재 민원은 7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이 KBS 김제동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절차에 따르면 언제 심의가 가능하냐라고 묻자 통상적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고 저희 팀 현황으로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명섭 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건도 있고 이것이 긴급 심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현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회의 일정을 잡는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올해 안에 처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박상수 의원이 이거를 긴급심의 성격으로 최대한 빨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하면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자기네 위원회를 위해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북치고 장구치는 일단은 이렇게 빨리 하자라고 얘기한 심영섭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씨구나하고 박상수 의원이 해주고 애초에 애햄털털하면서 문제 지적을 한 정광삼 의원 이 세 사람의 합작으로 이것이 빨리 심의가 되는 급속 심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게다가 의견 진술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정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되면 긴급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노회찬 의원 그 시신이송 이런 거 전 긴급으로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갔어요. 그런데 왜 이 방송만 이렇게 빠른 상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민함이 있는 자들이 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 기민함을 보여주지 않는지 이걸 정말 지적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심의 표적심의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셋이서 짠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삼 의원이 왜 이거 심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심영섭이 그러면 이거 긴급으로 갈까요? 하니까 박상수 의원이 그럼 긴급으로 가지요 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당 추천위원인 심영섭 의원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 기준이 이거네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크다.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여기서 일반인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 자,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심영섭 위원이 했던 말들이 좀 문제인데요. 방통심의가 오늘 밤 김제동을 심의하면서 적용한 조항이 2개입니다. 2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9조 2항인데요.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1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적용해서 심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만들 때부터 아주 비판을 받았어요. 이거는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 버전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너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2014년에 생긴 건데요. 생길 때부터 욕을 먹었으니까 방통심의가 이 조항을 적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욕을 먹고 있는 조항을 적용하면 심의에서 중징계가 나와도 막 사람들이 욕하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걸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처음 지금 적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법령 의 위반이라는 조항인데 이게 방송은 위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33조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위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법 행위냐?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치겠다 진짜. 자, 대단하다. 그런데 정광삼 의원 뭐라고 말하냐? 김수근 단장 같은 분은 늘 있었지만 지상파를 포함한 언론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냐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데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의견 진술을 냈고요. 제가 말한 심영섭 위원, KBS는 긴 시간 동안 김수근 단장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 KBS가 의도성은 없겠지만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한다. KBS가 김수근 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라고 심영섭 위원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김 단장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반론이 많은지 제가 짚어봤습니다. 봤더니요, 박주민 의원이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5월에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김정은 환영하고 막 김정은 가지고 만화 만들고 막 이런 논란이 막 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요. 노컷뉴스 그 방송에 출연해서요. 환영단이나 백두칭송위원회 측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거나 나는 공산당이 좋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단체의 행보, 북한과의 접촉 여부 등 다른 정황이 믹싱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말을 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처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거 잘 안 돼. 불가능해. 특히 찬양 고무죄는 이거 가지고 이 정도 위인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거 안 돼. 이걸 적용하려면 정말 이 사람들이 다른 간첩 같은 행동을 막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북한하고 만나고 막 뭐 돈 받고 막 여러 가지 국법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우리나라를 소리죠. 뭔가 위험에 빠뜨릴 정보를 판다든지 이런 행동을 주고받았다든지 네. 그런 거를. 그래서 국법법 위반으로 이것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민원 의원이 이 법령의 위반 조항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걸었냐면 2016년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MBN 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때 4천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33조 법령 위반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방통심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돈 받은 부분은 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자신들은 방송 결과물인 프로그램 내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면서 이 33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평소에는 자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애매한 부분을 뭐든지 보수적으로 판단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국가보안법을 판단하냐고. 대박이다.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면 판사가 나셨네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국가보안법 그 신났어, 위반 아주.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법령의 위반으로 지금 걸고 자기들이 심의를 걸겠다는 거야. 아니, 누가 무슨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KBS 공영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KBS 공영노조 솔직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소수의 몇 분이 이제 요란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너무너무 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이게 자기네 회사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KBS 나쁘다라고 지금 비판해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싫은 거지. 뭐 네.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신이 나서 박대출 의원 등이 지금 뭐 부창부수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영섭 의원이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네. 전 이거는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KBS 공영노조의 주장을 거의 복붙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심영섭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본다면 지상파나 종편, 보도 전문 채널에서 매일같이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패널들이 논평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또 굉장히 옳은 말이거든요. 생각해봐. 야, 이런 프로그램 종편에서 맨날 해. 보도 전문 채널에서 맨날 해. 종편 아예 북한 방송 틀어줘.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방통심의위원들은 이걸 알면서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었다면 왜 그동안 종편에 대해서는 모조리 기각했냐고. 종편에서 북한 관련된 조롱성 가십 관련 보도들 전부 기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왜 종편이 하면 국법법 위반이 아니고 KBS가 하면 국법법 위반이냐고 우기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우리 주장은 이거거든요. 왜 똑같은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먹히면은 저희는 심의를 몇 개건 넣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죠. 진짜. 그렇죠. KBS가 의견 지수까지 들어야 하는 중대 심의 대상이라면 TV조선은 법정 제재가 아니고 재승인 취소가 됐어야 마땅한 방송사다. 옛날에 됐었죠.
그런 사례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김정은 환영 단체에 한정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TV조선에서 이것이 정치다에서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정은 환영 단체 관련 방송을 7번이나 내놨어요. 딱 김수근 씨 그 관련된 그거예요. 여기에서 해당 단체들의 기자회견, 문화 공연 등을 그야말로 5분 11초간이나 다 보여줬어요. 맞아요. 뭐 용어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네. 일정도 공유해주고 뭐 했는지도 얘기해주고 네. 무슨 말 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TV조선의 저녁 얼마나... 종합뉴스에서 서울 한복판 김정은 미화 집회 목소리 좋고 세심하고라는 11월 18일 방송에서는 그 김정은을 주제로 열린 연설대회 김정은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다면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다 전해줘요. 무려 이 톤의 송이버섯을 선물하는 세심함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발언 또 다 들려주거든요. 게다가 달려가자 미래로로 막 춤추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것도 김수건이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뭐 벌써 깜빵에 들어갔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 1회 방송에 2분 인터뷰를 내보낸 KBS가 국법법 위반으로 33조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심의를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방통심의위원회 정말 폭파시켜야 되는 수준의 곳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례 없는 일이겠네요. 네. 국법법으로 그렇죠. 방송 심의를 제재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슈. 이거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공영방송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요. 네. 종편은 해도 되는데 공영방송은 안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공영방송에게 좀 더 엄격한 어떤 수위를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송 자체는요. 이것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아주 짧게 보도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공영방송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말장난이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고요. 이번 심의는 명백한 정치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먼저 심의에 착수했다는 것도 정치적인 입김이 그렇죠. 들어간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법정 제재가 나온다면 진짜 이거는 방통심의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세상에 방송에서 이렇게 부활하다니. 네. 이 생각도 못했네. 네,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제발 그만하라. 이 쇼를 좀 멈춰라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정 제재가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역사에 진짜 안 그래도 지금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역사의 교과서에 실려야 되거든요. 진짜 국가보안법 사례 해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진짜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전 좀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